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려버릴 종목 3선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란 얘기죠, 이런 종목.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관점과 비슷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종목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건 첫 번째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도 역시나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이 기반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매매 기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재료와 호재만 따라가는 사람은 아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삼화전자. 자, 예전에 이제 삼화전자가 우상향을 계속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요 2016년 그리고 2017년도 중반까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강한 악재가 터져갖고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급락을 하게 돼요. 여기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 보통 그 우상향으로 잘 올라오다가 급락하는 친구들은 강한 반등을 주게 돼 있어요. 강한 반등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회사가 부채율이 900%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고 매출은 실제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온다. 회사의 기본적인 회사가 존속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버는 거죠.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회사의 능력이고, 더불어서 이익이 안 나오면 그 회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뭐 모아놓은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빚만 엄청 많으니까 내가 버는 돈 족족 다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빚을 갚는 어떤 이자율보다는 더 많은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좀 제한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아무리 좋지만 보시다시피 감자라든지 고점대 급락이라든지 또 개파락 급락,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단타나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게 이 주식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이와 유사한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차트가 정말 좋은데, 이 삼화전자는 차트가 정말 좋고 힘도 강한데 언제든지 악재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라든지 뭐 하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상한가 쳤다가 하한가, 그리고 상한가, 또 급락, 거래 정지, 감자 하한가, 상한가. 그만 얘기하죠. 의미가 없죠. 자, 이런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왜 매수합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재료는 뭔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상한가를 만들려면 어떤 여러분들을 혹할 만한 재료를 늘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차트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유니슨이라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도요, 차트가 좋은 유형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주봉만 봐도 회사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보합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합권이라기보다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이제 12월까지의 거래량이 상당했어요. 하루에 100만 주가 그냥 가뿐하게 넘었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계속적인 어떤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건 누군가 사고 팔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올해 들어서는 좀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런 흑자 기조 때문에 좀 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전에 매출이 안 나왔던 그 폭이 너무 컸고요. 그 시기,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율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 늘어난 부채율이 지금 매출 대비해서 감소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 회사가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친구가 보면은 1,500원짜리가 4,500원, 5,000원까지 찍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의 3배 이상 찍었다라는 거는 3배 이상 찍었다라는 건 이미 이 회사가 좋아질 것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회사가 더 매출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기대 심리가 이미 여기서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조정 단계의 가능성. 그래서 이런 회사도 여러분들이 좀 피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항상 요와 비슷한 회사들 때문에 망해요. 주식하다가. 정말로.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 매출이 안 나오는 건 다 보죠. 근데 왜 망하냐면 이제 뉴스를 신뢰해요. 뉴스가 나오면 와, 이 뉴스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차트 때문에 차트가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얘도 아직 추세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 분석, 이제 회사의 매출 상태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횡보록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물려도 물 타고 좀 버티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 매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빚도 많은 편이 아니고 빚이 거의 없어요. 부채가 없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저냥 지나갈 만한 회사. 그런데 제가 감히 이 회사의 그 주당 가격에 평가해 보자면, 저는 이 회사 주당 가격을 한 많으면 2,000원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 많으면 2,000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적당한 가격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얼마냐? 지금 5,000원. 그리고 얼마 전에 10,0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매출액 대비해서 그 부채율 이런 거 따지고 봤을 때 10,000원이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야, 비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관가하는 부분 때문에 고점대에서도 재료를 보고 매출 나오고 있네, 그리고 뭐 부채율 많이 없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확인하더라도 이전에 가격이 얼마였냐, 얘가 머물던 때가. 그럼 이때는 왜 동전이죠? 이때는 왜 600원이었을까요? 그건 답은 간단해요. 600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올랐을까요? 뭐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올렸죠. 그러니까 이 순전히 뭐죠? 거품이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직 확실한 매출 결과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가졌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가 뭐 거래소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충분히 거품이었고 우리가 고점대에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뭐 저는 미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도 동전주가 지금 10,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제2의 뉴프라이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프라이드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뉴프라이드는 재료가 없었나요? 뉴프라이드도 재료가 있었어요. 예전에 재료가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왔죠. 거래량도 죽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왜 죽지 않겠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제 10,000원 찍고 해도. 10,000원 자체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그럼 이때 당시에 매출액을 볼까요? 2015년도 10월이니까 2015년도 10월에 매출액이 이제 그 적자 폭에서 2년 정도 그 계속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어요. 10,000원 찍었을 때. 2만 원 찍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우기투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주식은 재료가 소멸되면 그 과평가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900원, 3,000원. 아까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좋게 평가하면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고 했죠? 얘도 원래 가치로 온 거예요. 한 3,000원 정도. 우기투보다는 좀 나으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네요. 더 떨어졌었네요. 그때 1,000원짜리가 됐었네요. 왜냐면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적자폭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분기당 50억씩 손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기당 50억씩 손해보는 회사가 분기당 50억씩 손해보는 회사가 정말 어떤 매출 경쟁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의 이런 이슈나 호재는 이전에 그 향수를 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뉴프라이드가 워낙 강력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비율 95%, 리스크가 꽤 높겠죠.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화전자, 유니슨, 우리기술 투자를 놓고 얘기해봤는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재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차트가 좋은 경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 치고 올라가나 매출이 호전되나 해서 봤지만 단기간에 그것도 역시 너무 많이 오른 경우,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역시도 너무 과열된 상황이어서 이전에 이렇게 올랐던 그 기대감을 다시 품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위아 세 가지 같은 유형이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형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파멸의 길로 갖고 가는 거, 깡통차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깡통차게 만들거든요. 멀쩡한 회사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비코전자 괜찮죠? 이런 건 괜찮아요. 예, 이런 회사에 내가 분할 매수를 꾸준히 투자한다. 먼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지금 당장이 좀 올랐네요. 예, 그럼 지금 이 상황 말고 그냥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제 가파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우상향 주는 상황. 이럴 때 그냥 아무데나 투자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잖아요. 물려도 그냥 올라가요. 나중에 올라가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점점점 보유하는 자금도 커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회사가 계속 급락해서 떨어지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 이와 같이 좀 안정적인 흐름과 좋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무조건 코스닥 주라고 해서 잡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세상에 잡주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이 상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능력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또 상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 능력 있는 회사고 우리 주변에 그런 회사 오너가 있다면 엄청 부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잡주라는 건 없고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주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잡주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저는 잡주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조그마한 회사더라도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해서 저평가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투자 기본 아니에요. 다들 고평가될 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평가될 때 들어가는 건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거고 장투하려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